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안팎에서 이 줄 탄핵과 줄 기각에 대해서 자성이나 사과의 모습이 없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왜 사과하지 않느냐. 줄 탄핵, 줄 기각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지나친 거를 제어하거나 혹은 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말하자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그게 윤 대통령이 내가 계엄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정당이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거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때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자신들의 뭐 잘못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보기에 줄 탄핵과 줄 기각은 민주당의 잘못이고 그에 따른 사과의 발언과 행동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잘못도 아니고 사과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라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대표까지 지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을 느껴야 옳지요. 기각 안 된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내용 자체에서도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 태도 표명이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게 문화처럼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이른바 네. 비명계 인사들을 만났는데 연락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고요. 만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실제로 만남이 있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예.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많이 연락이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만나실 의향이 있어요? 글쎄 제가 지금 국면에서 만난다고 해서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중심 그리고 그 친명계의 눈치를 보는 다른 민주당 구성원들이 줄 탄핵, 줄 기각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은 민주당이 웬만한 잘못도 그냥 뭉개고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민주당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되었는가? 민주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게 민주당 아닌가? 그다음에 민주주의 아닌가?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고의로 실수할 수도 있고 과실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수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힘으로 다 밀어붙이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직자들한테 고위 공직자들한테 보여준 게 지금까지 보여진 그런 줄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생경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이야기 백날 해봤자 민주당이 바뀌겠습니까? 본인들도 이야기해봤자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언젠간 바뀌겠지.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향후에도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적용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150석 이상의 그 과반 이석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이 배출한 의장이 손발만 맞으면 무조건 탄핵을 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지금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그런 법사위 운영,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 위원장이 똑같이 5분간 퇴장, 벽 보고 서 있어 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누가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22대 국회가 남겨놓은 그동안의 국회 관례들을 완전히 무시한 지금과 같은 오명은 향후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큰 짐이 될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성을 되찾고 지금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또 의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역할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언젠가부터 잘못해도 사과도 않고 뭉개고 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의 입장은 좀 다르게 봤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채널에 출연해서 하셨던 말씀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좀 권력을 과도하게 쓴 거 아니냐, 탄핵을 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당에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로 본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언급했는데 이번에 탄핵 기각 사태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고. 지금 결과적으로 탄핵 남발했다는 국민 비난이 있다. 네. 김부겸 총리 이렇게 지적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얘기했죠.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냐. 대표적인 예로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거였죠. 그때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갔고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데 이거 헌법재판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상적인 심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협의하고 대화하고 요청하고 강하게 요구를 해도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탄핵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탄핵 중에는 좀 과하게 탄핵 소추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죠. 정치적 책임은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평가까지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탄핵이 모두 잘못됐다. 기각됐으니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줄 기각에 대한 사과 계획은 없다라는 기류가 민주당에서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 본인의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서 내통을 벌였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비명계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양기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대표가 정말 그 통합에 대해서 진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그냥 사진 찍고 밥 먹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체포 동의안 가결에 힘을 합쳤다 이런 것들도 본인이 추측이라겠고 또 잘못된 것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사과하고 새로운 그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님, 그 이 대표의 그 발언 있잖아요. 비명계에서 사과하라는 요구가 좀 많았는데 이 대표는 아직 별다른 사과는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런 입장은 밝혔습니다. 제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일들이 이제 한 두어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명시적인 사과가 사실 필요한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기는 했죠. 왜냐하면 어떤 근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상황상 그래 보였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 뒤에도 이 대표께서 계속해서 이 비명계라고 불리는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지금 이제 제 옆에 나가고 있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사태라던가 아니면 지금 탄핵이 제대로 끝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같이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이제 손을 내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시일 내에 또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탄핵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에 힘을 보태달라라는 식으로 보다 크게 품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통합 행보가 과연 진짜냐를 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통과 당내에 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내통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 요구에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서도 13일에서도 검찰 내통 발언은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저 자리에서도 사실은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표 침묵했다. 13일 중진 의원 때도 검찰 내통 논란 지적에 통합 위에 털고 가야 하는 문제다 라며 다른 말을 했다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해석인데 이 정도면 정익주 변호사님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설마 우리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겠습니까? 라든지 예를 들어 사과를 하기 싫으면 그런 뭔가 톤 다운의 다양한 표현들도 있을 텐데
저렇게 침묵을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내 생각이 맞다. 니들은 검찰과 내통을 했다. 라는 어떤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 정도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굉장히 섬뜩한 생각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다부터 어떻게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검찰하고 내통까지 했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검찰하고 내통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예컨대 여당 의원들이 검찰하고 내통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불쾌할 텐데 야당 의원인데 검찰하고 내통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쓴소리하는 인사를 배제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인데 내통 발언 공식 사과하라, 비명연사 공천 유감 표명하라, 공식 입장 듣고 만남 결정할 것이다. 시국 간담회에도 불참을 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 관계자는 조율은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이른바 배제하고 가는 건 아니냐, 무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의원님?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지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과 짜고서 내통했다고 이 발언은 비명계 쪽에서는 상당히 정말 큰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구나. 그로 인해서 결국엔 공천까지 이어지고 당시에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의 행보나 아니면 사실 오락가락하는 우클릭에 대한 행보도 국민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의 그 비명계 인사들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모습들이 본인이 지금 당장 급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하나만으로 당내 포용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중도 확장을 통해서 중도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우클릭 정책들로 지금 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벽에 부딪히는, 정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참 신뢰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도 혹시 사과 안 하십니까? 이거 뭐 공개적으로 자꾸 이런 문제, 당 내부의 문제를 사과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과하고 이런 게 밖으로 보기에 또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당내 갈등, 당내 문제, 그것도 이후에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사정 때문에 자꾸 그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는 것이 적절한 시기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른 방식의 연락을 통해서 또 이제 설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고 또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본인의 부족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른 어떤 그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아마 별도나 연락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정리를 하고 가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부 문제가 자꾸 부각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지, 이제 그 발언의 네. 부적절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이 회복할 만한 어떤 신뢰 회복의 조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생각하고 해 나가실 거로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 장면 있잖아요. 조규현 변호사 말씀처럼 공식적으로 이 대표가 입장을 내기 좀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 당 전열이 좀 흐트러질 것 때문에 그 당내의 어떤 분란에 대한 이슈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그러면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고 저 자리에서 저분들을 향해서 검찰이랑 내통한 분들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 자리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시라. 근데 저 자리에서도 이 대표가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면 저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우리 뭐 임종석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 자리,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자리도 다 공개돼서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자꾸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 자리에서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더군다나 특히 이 내란 수계 윤석열 측과 파메라 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같이 민주당 내 지도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문제가 언급되고 그에 대해서 답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 적절하지 네.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는 배제됐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오해입니까? 글쎄요, 뭐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배제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특별히 더군다나 당내 인사고 특별히 이 김두관 이 전 지사만 배제할 이유도 따로 없고요. 아마 과정에서의 어떤 착오라든가 이런 정도의 문제지 의도적으로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네.